이 여의도 정치권의 정가에 가면 여러 가지 괴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워낙 여야 간 또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그 격차가 적다 보니까 0.73%다 보니까 뭐 대선 시절부터 그때 이제 나온 게 김건희 여사의 줄리 아닙니까? 줄리. 그걸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또 하나 이제 공격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 술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술 사건이요. 그게 이제 청담동 술자리라는 걸 또 만들어냈는데 김의겸이가 그러고 하다가 지금 팽당했지 않습니까? 대변인직까지 물러갔죠. 근데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 지금 약한 골이라고 생각해갖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과거 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권력 1위는 김건희다. 이번에 김성한 그 김성한 부분도 김건희한테 팽시킨 거다. 찍혀갖고 날아간 거다. 이렇게 지금 괴담이 나오는데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특히 뭐 야당에서는 뭐든지 만들어내갖고 그걸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자작을 해놓고 그러니까 해놓고 마치 소문을 들은 것처럼 또 방송에서 그러면 어디 인터넷 좌파 인터넷 좀 더 확대되고 신문에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 쫙 그걸 실어요. 그럼 사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다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경로를 거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박지원이가 나가가지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 교체 문제를 아주 마치 김건희 여사의 압력으로 된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MBC. 그렇지 않아도 이거 문제 많은데 그 신장식인가요? 뉴스 하이킥에 나와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국정원장까지 지내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 뭐 국회의원은 뭐 5선인가 몇 선 하고 거기다 장관까지 다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 사람은 피고인이죠, 피고인. 기소대상이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괴담을 퍼뜨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MBC나 KBS 진짜 자기들 말로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전혀 나중에 보면 또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질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증거도 없이 이런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대통령과 그 부인을 욕보이는 걸 갖다가 마치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퍼뜨리게 하는 거 있죠. 그건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죠. 결국은 대통령 욕보이고 그 국정 동력을 상실시키겠다 그 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술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어떤 비난할 만한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그 윤석열 대 장모가 사채업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김정숙 여사. 뭐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떤 그 영부인의 힘에 놀아났다는 약간씩의 정황이 있잖아요. 특히 문재인은 그랬죠. 그러니까요. 김정숙이가 더 설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제일 앞에 나서고 뭐 그런 걸 갖다 심리를 그래 국민들이 믿는 심리.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백엔잎 송사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걸 자꾸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는 사실까지 계속 확대 재생산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더 잘못된 게 방송사라고 봅니다. 이런 게 아니 공영방송의 의름이 있죠. 확실한 근거를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지금 근거도 없는 거 어디 들었다. 누가 말하더라. 그건 제가 말해도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그래서 저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에서 뭐 그 탈북민인가 그 사건으로 그다음 그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하더라도 남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기 위해서 욕보이기 위해서 그랬으면 이게 그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됩니다. 네. 진실이면 안 되지만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정도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 있죠. 정보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완전히 뭐 기자들 같이 취재는 못 하겠지만 어떤 거의 90% 이상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근거 없이 이야기한 건 있죠. 이거는 아마 변호사한테 막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직접 내가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면 위험하니까 근거를 그 누구한테 들은 걸로 해라. 그러면 위험하자 그 좀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지 못 밝히면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처벌받는 거죠. 자꾸 그 저기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한다. 이건 아니죠. 아니, 바로 그 소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이 됐는데 권력 투쟁에서 김성한이가 밀린 것이다. 여의도 바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모르면 안 해야죠. 영부인이 질 바이든 여사와 문제가 잘 안 됐는데 영부인 잘못 보였다면 나가야죠. 김성한 잘못 보여서 나갔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더 커질 것이다. 여의도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마치 또 이 사람이 양다리 걸치기를 또 잘하고 또 능치기를 잘합니다. 이 뭐 대통령이나 생각한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얘기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도 잘 챙겨야 한다. 그러면서도 또 그럼 한미 정상회담 전략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정원장도 지내고 전략은 무슨 전략?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벌이고 영부인에게 잘못 보여서 잘리는데 틀려버렸다.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고 김건희 대통령의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아주 영향력 있는 거대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국정원장이 그리고 자기는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러니까 또 인터넷 신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예. 지금 하고 있는. 뒤에서 웃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마치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가 잘랐느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증거과 찌라시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뭐 아닌데 딴 사람 이야기한 걸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전 국정원장이 예. 사담으로 술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뭐 개인이야 누구든지. 그렇죠. 사담으로 해야 그렇지만 이 방송이라는 공공의 그 재산 아닙니까? 전파를 타는 방송에서 이런 걸 묻는 사람 그리고 거기를 마치 천연덕스럽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술자리에 사담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아니 그 아주 지방의 조그만 언론, 환경신문이나 뭐 경찰신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은 그런 신문에서 그 인터뷰하는 거하고 전 국민이 보는 MBC TV에서 라디오인가요? 라디오에서 네,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격이 다르고 그 정도 이 매체에 따라서 있죠. 예. 더 확인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마치 사랑방에서 그냥 그 농담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아니 일반 패널이 했다 그러더라도 문제가 그건 안 되죠. 아니 국정원장 엊그저께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다 예. 하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 방송에 완전히 나와서 다르죠.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실장 교체, 그 김성환이는 힘 다 없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한테 밀렸다는 게 밀렸다고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미국 가서 레이크 설리반 미
안보 보좌관하고 만난다면 힘이 실리겠느냐. 그래서 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참 대통령이 제 말을 잘 듣네요 하고 또 평가까지 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거기다 또 문제는 네. 이 김태호 1차장 네. 대학 교수하다가 MB 때 비서관으로 픽업돼서 MB 외교를 망친 사람인데 이분이 또 이렇게 1차장으로 이 발탁된 것은 아크로 비슷해서 살면서 예. 그 영부인하고 네. 뭐 부인하고 친해가지고 그랬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뭐 뒤에서 네. 대한민국 외교를 네.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아, 참. 그래서 아니 박지원 장관이 요새 먹고 살 게 없는지 모르지만 방송 출연료가 그렇게 좋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국정원장 정도 지냈으면은 한 나라의 원로 아닙니까? 그러면 무게감 있게. 나이도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증권과 찌라시만도 못한 이야기를 어떤 나라의 어른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치 농담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게 국격이 진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국정원장, 그 다음 미국의 CIA 거기는 뭐라고 그래? 최고 책임자. 네. 스파이 메스터라고 그러던데 최고 스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본래는 얼굴을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네. 가끔 이제 국정에 큰 문제 있을 때 한번 뭐 대통령 조언하는 정도 이런 거지. 마치 박지원 전 원장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한 걸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다 보니까 자기 어떤 자기를 내세우고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야 방송에서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조금 지어내고, 그다음 내 말도 아닌 걸 딴 사람 말도 옮겨면서 아주 국민들한테 자극적이고, 재밌어 할 만한 그런 걸 갖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가지고 마치 내 말이 아니고 들은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른으로서 할 일인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80이 넘으면 70만 돼도 그러면 안 되는데 80이 넘은 분이 할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박지원이가 윤석열 정부를 우습게 본 겁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강제 복송 사건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잡아넣으셔야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고 있어도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하면서 그때 자기도 한번 그 X파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내가 당신들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나를 건드리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 뭐 장관, 차관만 지내도 있죠. 그다음 고위공무원만 지내도 방송에 나와서 못할 이야기를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한테 어떤 무기가 있다, 필살기가 있다, 그런 거 아닌가. 안 그러고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검사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지원 정도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허양한 거죠. 예. 대통령실에도 홍보수석실도 있고 뭐 여러 관련 것이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번져가지고 이제 총선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스피커 역할을, 빅스피커 역할을. 역할 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물러나면 비대위원장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공천까지 전부 다 하겠다, 자기가. 그걸 또 딱 쥐는 사람이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 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런 이 박지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 윤석열 정부에 대비가 안 돼 있네요. 되어 있지를 않고 거기에 대차게 책임지고 정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영향이 박지원 전 원장을 능가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줄줄줄 끌려당기기만 하니까 검찰이 가서도 더 큰 소리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기세 등등 해가지고 나 가봤자 금방 나와. 뭐 그 사람들 나 못 잡으러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 뭐 우습게 하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괴담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특이한 분이셔.
분입니다. 여의도에 찌라시로 괴담을 나다는 갖다가 괴담들을 공중파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아니, 아무런 제지가 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 그 박 원장 정도 되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영달보다도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뿐 아닙니까? 이때까지 한 걸로 봐서.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이런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국가가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아까 말씀한 비대위원장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부터도 김성환이 오고 김태호 오고 암투소리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무슨 블랙핑크인가 그러니까 가가, 또 레이디 가가 그것 때문에 잘렸겠습니까? 아이고, 그것들이 그게 말이 안 쌓여가지고 이제 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교체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지금 1년도 안 된 정권에서 일어나고 네.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좀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